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으면서도 받는 게 맞을까요? 아니면 없고 그냥 편하게 지내는 게? 반갑습니다. 황소원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상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요. 요새 상속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뭐 세금이나 이런 건 세무사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. 근데 이게 상속은 세금 정리가 다가 아니거든요.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받았다. 그리고 형제가 예를 들어서 뭐 2명이든 3명이든 많으면 뭐 7, 8명인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것도 다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되면 한없이 문제가 되고 싸움이 되고 소송까지 가고 이렇게 되는데, 어떻게 하면 그쪽으로 가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정리가 잘 될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. 최근에 오신 분들의 경우에 뭐 이건 그냥 예를 들어서 해드릴게요. 4명이 상속을 받았다고 칠게요. 어머니 그리고 여기 형제들. 이 경우에 어떤 부동산을 받았던, 건물이 됐던 땅이 됐건 뭐 집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누군가는 현금으로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.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나머지는 그대로 갖고 있고 싶을 수도 있죠. 세 사람이 이 한 사람의 지분을 인수할 수도 있어요. 아니면 이걸 팔아서 남는 돈, 양도소득세도 내고 남는 돈을 나눠 가질 수도 있겠죠. 근데 사실은 이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갖고 있을 만한 부동산이냐 아니면 이거는 파는 게 맞냐, 부동산을 보통 사거나 아니면 팔거나 보유하거나 이것도 사실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. 근데 이때는 여러 사람의 입장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동산 자체가 우량하냐 아냐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, 어찌됐건 아까 얘기로 돌아와서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저거를 지분을 예를 들어서 25%씩 4명이 갖고 있다. 그럼 저 부동산을 얼마로 보느냐,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. 금액을 어떻게 정하지? 이 한 사람한테 우리가 25%를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할게요. 그럼 2억 5천을 이 3명이 합쳐서 주면 돼요? 아니면 3명 중에 누군가가 줘도 되고? 그러면 10억이냐 8억이냐 12억이냐에 따라서 줄 돈이 차이가 나요. 그리고 또 하나, 이 부동산이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2억짜리 3억짜리면 큰 문제가 안 돼요. 좀 기분 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이제 지분 인수를 할 수가 있죠. 근데 이제 금액이 크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. 그 부동산의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누가 그 금액을 책정하냐 이거죠. 부동산마다 다 달라요. 감정평가를 받아요. 감정평가 하는 데마다 가격이 달라요. 뭔가 현금 청산을 바라는 사람, 현금으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돈을 받아야 될 텐데 갖고 있고자 한다면, 그럼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을 100억짜리로 예를 들었을 때 100억으로 보느냐 90억으로 보느냐 아니면 뭐 120억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줄 돈이 몇 억 차이가 나요. 해결되기가 매우 힘들어요. 그래서 거의 이제 상속을 받으면 건물이나 뭐 부동산이 대부분 매각이에요. 이 의견 차이 때문에. 근데 누군가가 지분을 인수하려고 하면은 이걸 얼마로 봐야 될지 모르니까. 이 감정평가라는 게 참 재밌는 게 뭐 통계, 근거, 뭐 사례들 이런 거 갖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분들도 동네 부동산 가서 물어봐요. 그게 갭이 크면 그럼 무조건 조정이에요. 동네 부동산 거래가액이나 시세를 무시하고 내가 그냥 온라인에서 아니면 찾아본 자료나 이런 걸 갖고 되지는 않거든요. 그걸 또 어느 정도 감안을 하느냐, 이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정하기가 어려워서 거의 다 팔게 돼요.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래 상속할 때 내지는 증여할 때 그 룰을 정해놔야 돼요. 예를 들면 어떤 룰이냐면, 감정평가를 3곳에서 받고 그 3곳에서 받은 금액을 평균 낸 금액으로 우리가 가액을 정한다 라든지, 상속을 할 때 이건 최소 몇 년은 보유하고 그 보유한 이후에 매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매각하고자 하는 사람이 몇 명 이상 되면 매각을 한다, 이런 룰을 맨 처음에 정해서 넘겨줘야지 자녀들한테 그냥 주면 이건 100% 이게 틀어지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이걸 팔까 말까 얘기하면서도 거의 분쟁이 일어나죠. 이 사람들의 의견이 합쳐지지 않으면 이거 팔지도 못해요. 예전에 제가 6가족인가? 가족 중에 6명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5명인가 하여간 산 적이 있었는데, 그분들 지금 서로 안 봐요. 한 명도 연락 두절되고. 근데 이게 재밌는 게, 처음에 그런 룰을 정해놨으면 이렇게 문제가 없거든요. 근데 룰을 안 정하고 일단 바꿔보면은 이건 거의 이런 일이 벌어져요. 줄 때도 룰을 정해서 줘야 된다는 거. 보유기간 정해야 될 거고, 보유한 기간 내에 누군가 팔고자 한다면 그 부동산의 금액을 얼마로 정할지, 어떻게 정할지 정하는 방식을 정해야 돼요. 동네 부동산 10군데 해가지고 평균 가격으로 한다든지 이 룰을 정해야 돼요.
그리고 이제 보유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뭐 몇 년 이후에는 매각을 한다. 누군가 안 팔고자 한다면 그 사람한테 넘기는 기준은 또 어느 정도 금액을 어떻게 산정한다. 보유 기간 반드시 이 정도 기간에는 갖고 있어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분명히 팔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뭐 어느 정도 페널티를 둔다. 그렇게 룰을 정해서 줘야 싸움이 안 나요. 그럼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증여를 하게 되면 그거는 법적 효력이 있어요? 공정 받으면 되죠. 서로 간에 합의가 돼야 되겠죠. 그 룰을 정해서 부모님이 주면 그렇게까지 싸움 나기는 좀 어렵죠. 그럼 미리 정해줘야 돼요. 며칠 전에 오신 분은 증여를 받은 게 있는데 언제 증여 받은지 모르더라고요. 이상한 일이죠.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아버님이 미리미리 다 증여해놓고 증여세도 다 냈고, 그러니까 그 당사자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할 게 없었으니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.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증여를 받은 거는 안지는 좀 됐을 텐데 언제 받은지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. 형제가 한 명이면 본인만 있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 힘들지만, 그리고 또 하나 감안해야 될 게 있어요. 뭐냐면 우리는 뭐 형제끼리 사이가 좋으니까 이거 분쟁 없이 뭐 받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어느 정도 이해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나만의 생각이에요.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형제들끼리만 있어도 이거 불편한 일이 일어나는데요. 만약에 결혼했다 그러면 배우자의 의견도 분명히 들어가게 되거든요. 내 동생이랑 나랑 그냥 합의를 했어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. 근데 집에 가서 이제 얘기했어요. 남편이나 아니면 와이프한테. 그랬더니 그건 좀 아니지 않아? 그런가? 그럼 이제 다시 만나자. 얘기를 몇 번 하죠. 만날 수 없는 평행선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. 애초에 그렇게 돼 있어요. 우리가 5억 받기로 했어. 여기 5억 주기로 했어. 형제인데 뭐 5억 너무하지 않아? 와이프나 뭐 배우자가 그거 좀 너무 그런데? 너무 정없잖아. 그 남이나 똑같이 그게 무슨 형제야. 이렇게 되죠. 여기서는 5억 받기로 했어. 그래도 그거 10억은 더 하지. 다시 만나서 얘기하고 결국엔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. 부모님이 먼저 그렇게 해서 주지 않았다. 그럼 이 룰을 만들어야 돼요. 첫째로 할 건 팔지 갖고 있을지, 그리고 그게 얼마지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금액을 산정할지부터 먼저 정해야 돼요. 이게 합의가 없이 하면은 진짜 중구난방 엉망진창, 결국에는 싸움, 결국에는 명절 때 안 보게 되고 결국에는 두절돼요. 뭐 재밌는 얘기를 한다면 이런 자산을 그래도 이런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으면서도 받는 게 맞을까요? 아니면 없고 그냥 편하게 지내는 게 누군가 뭐 예를 들어 재벌이든 아니면 부자인 사람들이 유산 갖고 뭐 싸우면 저 돈 있는 사람들이 더해 이렇지만 우린 모두 받고 싶어 해요. 그러고 내가 고민이라도 해보고 있는 게 낫지, 없는 것보다는 그게 낫잖아요.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뭐 이렇게 싸움 났고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1,000만 원에 10%, 100만 원 형제끼리 그래 그냥 네 가져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. 1,000만 원 어때요? 가져라. 1억. 사람이 태도가 싹 점점 바뀌죠. 네, 점점. 10억이에요. 그게 큰 부자들은 100억, 몇천억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럼 그 부자들한테는 그거 별거 아닌 돈이지 않아?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. 퍼센트가 작을 수 있지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10%뭐 1,000만 원, 2,000만 원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금액이 커버리면 그거는 그냥 그래 좋으니까 좋은 거야 이렇게가 안 돼요. 돈 있는 사람이 더해. 돈이 있으니까 저렇게 싸움 나는 거야. 돈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. 사회에도 법이 없거나 그게 없으면 엉망진창 될 거 아니에요. 그거나 똑같아요. 도로교통법이 없는데 차 2대가 뭐 골목에서 만났어요. 이거 싸움일 거 아니에요. 100%. 근데 거기가 일방통행이다. 그럼 상대방이 비켜줘야 되는 거죠. 싸울 일이 없는 거죠. 그렇게 상속인 경우에는 그 룰을 먼저 정하는 거. 내가 부모님이라면 내가 줄 게 있다면 그 룰을 정해서 주는 거.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질문 있습니까? 혹시 이렇게 증여를 하실 때 뭐 와이프는 몇 프로, 뭐 큰아들은 몇 프로 이렇게 해서 나눠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. 똑같지 않을 때. 그러면은 좀 더 많은 증여를 받는 사람이 권리를 더 주장할 수 있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기준을 세울 때 그 사람의 주장이 더 강해진다거나 그런 안 돼, 그게. 그건 안 돼. 그래서 문제인 거죠.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받았어요. 얘가 10억짜리라고 할게요. 근데 뭐 세 사람한테 줬어요. 근데 한 사람이 40%, 나머지가 30%예요. 그럼 40% 말을 따라야 되냐? 아니에요. 모두가 다 오케이 해야 이 부동산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. 한 사람에다 싫다면 안 돼요, 그게.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. 예를 들어서 다수결로 해서 더 많은 쪽으로 무조건 한다. 안 돼요. 계약 쓰는데 한 사람 안 나타나면 계약이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의견 합치가 무조건 돼야 되는데 각자 이 생각이 다르니까 의견 합치가 안 되는 거죠. 3명만 돼도 이게 쉽지 않거든요. 근데 이게 50명이다, 100명이다 어떻게 되겠어요? 그 부동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이게 무슨 일이냐? 기획부동산에서 지분으로 나눠서 뭐 50명한테 팔거나 몇백 명한테 파는 경우 있잖아요. 이거는 재산권 행사를 거의 하기가 힘들어요.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면 돼요.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렇죠.
네, 그러면 상속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도록 하고요. 궁금하신 부분 댓글 쓰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영상의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